일단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유망 종목 세 종목 중에서 세 종목 다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33% 급등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구구처 방송만 보셔도 투자 전략과 그 다음에 좋은 종목들을 옥석가리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또 오늘 또 생활 속의 주식 탐구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어떤 종목들이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한국과 중국, 지금 현재 최대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지금 시장의 특징은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저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애플카 이슈가 나오고 또 자율주행 이슈, 그리고 또 우주산업 이슈가 나오면서 이쪽 섹터로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성이 있는 쪽에 또 돈은 옮겨가기 마련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11일에서 14일, 그리고 중국 춘절은 11일에서 17일. 그래서 의류, 화장품, 면세점, 게임 이런 관련주들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으로 물론 화장품이나 이런 그 의류를 또 저렴한 의류를 사기도 하지만 고가의 의류나 고가의 화장품들은 실질적으로 매장을 방문해야만이 또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시작하지 않았지만은 2월 달부터 해서 7월, 10월까지 순차적으로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럽도 이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이 소비가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설 명절과 중국 춘절이 그 소비재 관련주들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진국들이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에서 코로나 전면적으로 통제를 해서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국 중에서는 중국이 플러스 성장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성장이 되고 소비가 다시 살아난다면은 굉장히 앞으로 이제 이런 소비재 섹터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마침 주가도 조정권에 있었고요. 상승한 다음에 조정. 저는 이제 상승 후에 눌림목을 좋아하는데 이 눌림목에 완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소비재 섹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앞으로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리고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을까? 자, 살펴보면요. 미국의 그 증시가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안정되고 있고, 그리고 그 신흥국 이쪽 부분에 일단 신흥국의 증시자금 이탈이 멈췄습니다. 미국 시장이 안정되니까 당연히 신흥국에서 돈을 인출할 필요가 없죠. 특히 한국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ATM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굳이 급하게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잠깐 동안에 이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 화장품, 의류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잠깐 조정을 보인 이유는 중국에서 일단은 코로나가 확산이 되니까 백신이 접종하기 전에 일단은 봉쇄를 했습니다. 재봉쇄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축소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주식 시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집을 3채, 4채, 5채씩 갖고 있고 이런 자금들, 유동성 자금들이 이 부동산 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을 축소를 일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동성을 축소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증시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발작 증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유동성 부분 다시 풀어 헤치면서 이번 주에는 또 설 명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소비재 관련주 섹터, 만약에 중국도 주가가 오른다면은 이런 소비재 섹터가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국의 소비
굉장히 견조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중국 소비자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고 화장품, 의류 이쪽에서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로 위축된 소비, 그래서 설과 춘절이 기폭제가 된다는 부분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 업종별 이익 변화율이 있는데 이 업종별 이익 변화율 상위 종목이 상위 업종이 화장품, 의류 쪽입니다. 플러스 5.8%.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업종별 이익 변화율입니다. 이 업종별 이익 변화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주가가 지금 조정권에 있을 때 이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투자는 올라갈 때 여러분들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잠깐 쉴 때 그때 매수를 하시면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자산의 또 안정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은 면세점 당연히 매출 좋아지겠죠. 그리고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파는 게 화장품, 의류, 또 액세서리 이런 쪽이니까요. 이와 관련된 종목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중간중간에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한국의 대표적인 이런 화장품, 화장품 판매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뭐 왼쪽에 보면 설화수, 아모레퍼시픽 쪽, 오른쪽에는 후, 그래서 LG 생활건강인데 이쪽에 그 관련된 고가 화장품이 중국에서 불티나게 팔립니다. 뭐 짝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 중국에서 2021년 1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종목을 잠깐 뽑아봤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들어가 있고요. 코스맥스 들어갑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들어갑니다. 잠시 뒤에 제가 이런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들도 들어가 있죠. 컴투스, 웹툰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 간단히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제가 포인트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장품 주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조정을 충분히 보였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작년에 광분제 효과로 화장품 쪽 매출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오프라인 매장을 축소하고 있고요. 온라인 판매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마진율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또 온라인 매출 비중도 늘어나고 있고 또 고급화 전략이 성공해서 또 브랜드 인지도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LG 생활건강과 함께 계속해서 봐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코스맥스인데 여러분 코스맥스가 오히려 코로나 때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코로나 때 좋았고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인데 일단 코스맥스하고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 최대의 화장품 회사인 로레알이 일단은 협력업체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코스맥스는 원료를 또 만들고 또 그 OEM, ODM 방식으로 화장품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중국 화장품 업체들이 기술력이 좀 부족한 부분은 코스맥스를 통해서 자체 브랜드를 또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 소비 늘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중국의 로컬 화장품 업체들의 또 지금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맥스는 수주를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 또 지금 현재 로레알이 또 2021년 1분기에 대규모 발주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문이 났으니까 루머가 있을 때 매수를 하고 또 뉴스가 나올 때는 매도하고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화장품 의류주에서 둘 다 겹쳐져 있는 부분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마침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눌림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 번 정도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신세계그룹의 패션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해외 브랜드를 수입해서 판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에서는 저가 의류를 사지만 고가의 옷, 한번 나들이 갈 때나 외출할 때 입는 고가의 옷은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입어보고 또 사이즈도 맞춰보고 그래서 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 패션 브랜드를 수입하고 있는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시장에 앞으로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자체 화장품 브랜드 비디비치가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기획력이 돋보이는 그런 화장품 브랜드인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런 의류나 화장품 이런 쪽을 아우르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가 수많은 게임주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대형 게임주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실적도 좋아지고 성장성이 있는 그리고 올해 신작 게임을 많이 출시하는 그런 종목을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요. 그게 바로 NC소프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마침 다음 주에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또 사전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다수 게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신작 게임을 출시하는 게임 회사들은 신작 게임이 출시되기 전까지 주가의 그 릴레이팅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신작 게임인데 NC소프트 신작 게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NC소프트 관심 있게 보셔야겠죠. 자, 또 한 가지 웹젠인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 쪽 매출이 앞으로 늘어날 회사는 웹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뮤 아크엔젤 그다음에 R2M 네, 호실적이 있고요. 또 전민기적 2 올해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국향 매출 하면은 또 중국인 요커 하면 생각나는 게 호텔 신라입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는 면세점 싸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호텔 신라한테는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일 안 좋은 상황에서 주가가 견조하면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는 꾸준히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 유통의 면세점이 아니죠. 네, 이게 보면은 빅히트는 엔터 쪽입니다. 엔터, 네, 엔터인데 방탄소년단 소속사입니다. 이제 엔터주들 중에서 지금 현재 최근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북미 팬덤 확보를 해가지고 이 BTS는 좀 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히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세븐틴, TXT 뭐 이렇게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BTS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 시장의 엔터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죠. 또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활 속의 주식 탐구 이야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유니테스트예요. 유니테스트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매수가는 23,500원, 비중은 25%예요. 네, 그럼 우리 시청자님 지금 수익 그런데- 구간이시겠네요. 예? 수익 구간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수익을 많이 봤었는데 네. 이게 나 돈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네. 실적이 안 좋다 하면서 막 며칠 계속 빠지더라고요. 네. 좀 고민이 그래가지고. 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더 두고 보면 될란지 안 그러면 뭐 목표가하고 이런 거 좀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짚어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지금 가장 아쉬운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익이 났는데 네네. 다시 주가가 빠지면서 그 수익을 다 챙기시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목표가와 대응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일단은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청자분 한번 잘 들어봐 주시고요. 제가 또 생각하는 이 유니테스트의 그 주가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니테스트 하면은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고요. 이제 메모리 모듈 테스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유니테스트가 주가가 여기 이쪽 부분에서부터 12월 달에서 1월 달까지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런 반도체 검사 장비 쪽 이슈도 있지만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이슈 때문에 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측면에 있어서 4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나오면서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작년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이 반도체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반도체 라인 증설이 발표만 되었지 실제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검사 장비 수요도 늘어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올해는 얘기가 틀려집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확대되고 백신 접종이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새로운 반도체 이 산업이 다시 일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요즘에 뭐 차량용 반도체도 부족하다. 또 지금 IT 수요 폭증, 전기차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부족하는 현상이 올해부터 있다는 뉴스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는 반도체 이런 검사 장비 업체들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실적이 좋아지고 또 성장 스토리가 있는 이런 유닛 테스트, 성장 스토리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입니다. 근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앞으로의 태양전지 쪽 산업을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얇고 효율성도 좋아지고 일종의 이 건물 유리창에 또 장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페로브스카이트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닛 테스트,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하고도 지금 현재 이와 관련돼서 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21선, 아까 매수가가 23,5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가격대에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27,000원 부근이 1차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27,000원 부근 제 탈환하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높게 본다면은 27,000원이 안착이 되면 29,000원까지 보시면서요. 또 이 국고처 계속 시청해 주시면은요. 다음 기회에 제가 또 이 유닛 테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또 조금 더 자세한 얘기, 유닛 테스트만큼 좋은 종목은 제가 잠시 뒤 10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로 27,000원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안착이 된다면 29,000원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 문자를 통해서도 많은 종목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이네요. 현대건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44,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5% 갖고 계시네요. 자, 현대건설이 대표님 어제장에서 1.6%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 44,000원이면 손실 구간이신데 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께서 살짝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정부가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이틀 연속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실망하셨을 텐데 잠시 실망을 하지만 이 종목 계속 저는 보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 일단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현대건설은 일단 우리나라의 대표 종합건설회사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남북 경협주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현대건설이 또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대규모로 수도권에서는 30만 채 그리고 지방에서는 50만 채를 또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30만 채를 공급하면은 이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 아파트도 공급을 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또 대표적인 게 또 힐스테이트 아파트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해외 수주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 수주를 받지를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해외 수주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수주를 했고 공사가 진행이 되면은 또 입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대건설은 앞으로 또 이제 실적도 좋아집니다. 또 한 가지. 또 현대건설은 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산의 태양광 단지 자회사를 통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또 건설을 하고 정부의 수소 에너지 정책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설 쪽 매출 그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해외 수주 되고 있고 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이렇게 저평가에다가 실적도 나오고 또 신성장 동력까지 확보해 있는 이런 건설주 중에 대표주자 현대건설은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41,000원에서 42,000원 부근 오히려 겁먹지 말고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목표가는 좀 높게 잡고 싶습니다. 5만 원 이상을 보시면서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